오늘은 이제 복소수와 벡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이 벡터라는 개념이 사실은 여러분이 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무리수, 유리수, 실수, 허수, 복소수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고 기초라고 한다면 공학적인 물리량을 다룰 때는 벡터 없이는 다루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벡터 배우기를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경향을 조금 이번에 과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2학기 때 정전기학으로 이어질 때는 벡터가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바랍니다. 방학 동안에 벡터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방학 동안에 학습을 미리 하고 와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단추를 무엇으로 꼈냐면 무리수부터 했어요. 무리수하고 실수는 섞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두 수를 독립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좀 모양새는 독립적일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무슨 수를 다루는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허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허수와 실수는 전혀 섞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다, 직교적이다, 오소고널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2차 함수하고 y 이퀄 제로하고 만나는 점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겨 먹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걸로 통일해 봅시다. 그럼 이거가 y 이퀄 제로가 이렇게 만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x축이면 그게 y 이퀄 제로죠. y 이퀄 제로 축을 만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만나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렇게 만나는 방법도 있고, 이건 두 개, 근이 두 개, 실근이 두 개다 그런 얘기고, 요건 중근이다, 실근이 중첩해서 근이 하나인 경우고, 요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만나지는 않지만 허수라는 체계 속에서는 이게 허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그 상상 속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허근이니까 허수니까 이미지너리 넘버라고요. 상상 속의 넘버라고요. 자, 해서 1차 방정식 이건 해가 있죠. x 이퀄 1의 해.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하고 y 이퀄 제로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가 묻는다면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에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수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수가 나와요.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둘 다 이제 같은 차원이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1은 제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만나죠. y 이퀄 제로 축과 x축과 절대로 안 만난다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허근이 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복소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 체계 속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소수를 쓰게 되면 실수값과 허수값은 독립적이다, 직교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수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걸 가지고 벡터라는 세계로 들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소수라는 것이 저와 같이 실수축과 허수축을 가지고 우리는 쓰는데, 1번에 있다시피 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JB하고 C 플러스 JD가 같다 그러면 A하고 C는 절대적으로 같은 것이고 C하고 D도 절대적으로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식에서 주장하는 바는 A 플러스 JB가 있고 C 플러스 JD가 있다면
이거 방정식이 몇 개라고요? 이게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고 요거하고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적이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고, 켤레복소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고, 켤레복소수든지 복소수의 크기는 복소수와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복소수의 크기와 위상으로도 나타내는데, 이걸 이렇게 나타낸단 말입니다. 이거의 크기 얼마예요? 이게 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물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c제곱 플러스 d제곱하고 같지요. 크기가 같죠. 크기도 같고 모든 정보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역할이 되려면 요것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익숙하게 봐야 돼요. 익스포넨셜 위에 j가 들어가면, 허수를 가리키는 j가 들어가면 그게 곧 위상을 가리킨다. 위상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실수축에서부터 요 각도가 얼마냐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축에서 각도가 얼마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결과적으로 요 AB라는 것에 아크 탄젠트로 나타난다고요. 아크 탄젠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탄젠트 시타가 A분의 B라면 이걸 양변의 인버스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탄젠트의 인버스 탄젠트 시타라고 하면 요게 이제 상쇄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시타는 뭐냐 그러면 탄젠트를 이쪽에도 인버스를 해줘야 되니까 탄젠트, 이렇게 써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인버스 탄젠트 또는 아크 탄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것을 인버스 또는 아크라고 써서 탄젠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시타 값이 얼마냐를 여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의 원래 모습은 2의 j 시타 이런 의미죠. 2의 j 시타 또는 p라고 쓰기도 하고, 요 시타와 p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문자인데 이렇게 쓰는 사람 저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처럼 실수값 허수값을 가지고 직교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처럼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복소수는 표현을 한다 해서, 로피가 서로 독립된 실수 정보라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여기다 요거하고 똑같이 쓰자면 이런 얘기겠죠. A의 2의 JB는 C의 2의 JD라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A는 C이고 B는 D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정보니까. 그죠? 여기도 2개의 정보가 독립적이고 여기도 2개의 정보가 독립적인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복소수 평면으로 표현을 했을 때, 복소수 평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2차원 평면에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X축과 Y축으로 해서 Y라는 함수가 X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서 아까처럼 2차원 곡선이든지 뭐 여기가 표현을 했잖아요. 3차원 뭐 4차원 다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수축으로 삼고 이걸 허수축으로 삼아서 이 전체를 복소수 평면으로 사용하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X축의 정보랑 Y축의 정보는 독립적이잖아요. X축을 우리 표현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로 물었고, Y축은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동서로 움직이는 거하고 북남으로 움직이는 전혀 독립적이잖아요.
그것처럼 XY 평면도 독립적이지만 실수축과 허수축을 가지고 표현하는 저것도 독립적이다. 그래서 임의의 한 점 X방향으로 X미터만큼 Y방향으로 Y미터만큼 간 요 점을 P점이라고 쓰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X와 Y라는 독립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좌표점. 그 좌표점은 유일한 겁니다. 유니크해요. 세상 하나뿐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I라고 쓰고 이걸 I라고 쓰면 요 점은 그러니까 여기다 1이라고 씁시다. 여기다 1이라고 쓰고 여기다 I라고 쓰면 I 또는 J라고 쓰면 요 점이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소수라고 표현해서 1 플러스 J1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실수값의 정보가 1이고 허수값의 정보가 1이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것도 이제 요점이라고 그런다면 P점에 지금 조금 크니까 1점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두 정보, 독립된 정보를 가지고 표현한 거듯이 이것도 독립된 정보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복소수 세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점의 복소수가 1 플러스 J0이라고요. 그죠? 요점의 복소수는요? 0 플러스 J1이요. 그럼 요점의 복소수와 요점의 복소수는 어떻다고요? 세자로 말하면 독립적이죠. 그죠? 독립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요점의 복소수와 요점의 복소수는 어떨까요? 이거는 1인데 1이라는 1 플러스 J0이라고 그랬고 요점은 1 플러스 J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 플러스 J0하고 1 플러스 J1은 독립적일까요? 그 반대말은 종속적이에요. 종속적일까요? 독립적이죠. 이것도 독립적인 거예요. 직교는 안 하더라도 직교하는 성분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정보예요? 이쪽에 있는 정보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독립적이다고. 독립적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무리수처럼 이렇게 완벽히 섞이지는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점의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자, 지금 이제 복소수를 표현한 거예요. 복소수를 표현하기를 실수축으로 1만큼 같다, 허수축으로 1만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이제부터는 복소수를 벡터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된 벡터라는 것을 X축으로 간 거니까 A라는 소문자를 쓰고 여기다 첨자를 써서 X축 방향으로라고 쓰고 여기다 벡터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그 A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A에다가 첨자 X를 쓰고 이렇게 쓴 것은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런 뜻입니다. 단위 벡터란 건 뭐냐 하면 크기가 1이라는 겁니다. 크기가 1. 자, 1 플러스 J1의 크기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어쨌든 크기를 얘기하면 루트 2잖아요. 왜냐하면 요거 1이고 요거 1이니까 요 빗변을 보면 루트 2잖아요. 그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1AX 플러스 1AY AY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Y축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한다. 여기다 이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AY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벡터를 AX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걸 더한 것을 벡터로 표시하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 것이니까 요렇게 표시해요. 벡터를. 그럼 그게 아까 얘기했던 복소수 1 플러스 J1하고 똑같은 위치일 뿐만 아니라 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독립적인 정보 2개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소수나 벡터는
이렇게 서로 변환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벡터를 배우는 그 시작점은 복소수를 제대로 이해하느냐에서부터 백터를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처럼 직교좌표계로 표현하면 x 플러스 jy로 표현하고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로와 p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첫 시간이지만 명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익스포넨셜 위에다가 j를 썼다는 겁니다. 저거 j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하려고 할 때 j를 자꾸만 빼먹어요. 그러면 j 빼먹은 거는 복소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수예요. 2의 몇 승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식이니까 여기 복소수 j가 올라간다라는 걸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독립적인 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5의 2의 j 2 이러면 크기가 5이고 위상이 2인 복소수다,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이걸 깜빡 잊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절대로 같은 수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정보가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그냥 실수 곱하기 실수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독립성을 회파하지 말라고요. 독립성을 회파하려면 j만 없애면 독립성이 회파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 복소수에 이 익스포넨셜 위에 복수 허수를 가리키는 j를 쓴다라는 거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저렇게 쓰든 저렇게 쓰는데, 그게 직교좌표계를 쓸 때는 이런 형태로 두 복소수를 더하는 형태인데 평행사변형으로 저렇게 더하는 것으로 더해줄 수 있다는데, 사실 이건 벡터에서 쓰는 평행사변형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벡터하고 복소수하고 같은 계열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 복소수는 두 개의 그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덧셈하고 뺄셈을 할 때는 직교좌표계가 편해요. 네? 왜냐하면 더하고 빼는 데 있어서 실수값하고 허수값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저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하든지 빼든지 실수값은 실수값끼리, 허수값은 허수값끼리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여기 보이죠? 복소수의 덧셈, 실수값은 실수값끼리, 허수값은 허수값끼리, 실수값은 실수값끼리 빼고 허수값은 허수값끼리 빼고, 덧셈 뺄셈은 그런데, 그럼 극좌표계는 어떨 때 유리하냐 그러면 극좌표계가 H 한양대학생 그만 졸고 저 극좌표계를 쓸 때는 곱셈 나눗셈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크기라는 것이 따로 지금 정보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크기만 따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위상은 j와 함께 위에 지수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 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은 직교좌표계를 보면 여기 두 개의 항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의 항이 나와서 실수는 모으고 허수 모으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크기가 따로 있는데 그것만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수 위에 올라갔으니까 위상은 곱셈이라면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나눗셈은요?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위상은요? 빼주기만 하면 되지. 이 지수의,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지수의 방법이라고, 지수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하는데 직교좌표계를 쓰게 되면 덜셈 뺄셈 좋아 보이고, 그리고 곱셈 나눗셈은 극좌표계를 써야 좀 좋아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극좌표계를 쓰면 더 좋은 모양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칙 연산이 있다는 거고요. 벡터의 개념.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공학도를 위한 기초 수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나 저런 거짓말은 좀 안 했습니다. 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성 중에 하나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벡터 물리량이라면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 방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소수하고 벡터는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복소수에는 크기가 있죠. 방향이 있죠. 위상이라는 게 방향이니까. 그렇잖아요. 두 개의 독립적 정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그러면 벡터라는 것을 제한하는 꼴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2차원 벡터는 분명히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말을 해도 맞아요. 근데 복소수가 사실 크기와 방향이 있나요? 극좌표계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게 뭐 크기와 방향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수값에 독립된 정보 하나 갖다 놓고 허수값에 독립된 정보 또 다른 정보를 갖다 놓고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라는 개념에 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제 2차원 벡터 물리량, 3차원 벡터 물리량은 크기와 방향이라는 개념으로 맞을 수 있는데 2차원은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크기와 방향이라고 말할 때는 정보를 몇 개로 줄인 겁니까? 2개로 줄인 거죠. 그럼 3차원 벡터라고 그러면 정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잖아요. 3개를 2개로 줄이면 정보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벡터라는 개념을 어디에다가도 쓰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음성 인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졸업생들이 졸업 작품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음성으로 스위치 누르는 대신에 버튼 누르는 대신에 음성으로 엘리베이터를 조정하는 걸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결국 1이라고 음성으로 말하면 1층이 눌러지고 2라고 그러면 2층이 눌러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라는 이 음소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인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1이라는 음성과 2라는 음성이 갖고 있는 그 주파수 성분을 10개의 LPC 계수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1이라고 말하면 그걸 다시 분석해서 요 정보가 저장한 10개의 LPC 계수랑 가까우냐 2랑 가까우냐 3이랑 가까우냐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10개 정보를 저장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10개 정보가 왜 10개를 저장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자로 얘기하면 독립적이라 그렇죠. 10개 정보가 독립적이에요. 그럼 그걸 몇 차 벡터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10차 벡터. 그거 신호 처리해서 10차 벡터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럼 그때 크기와 방향이라고 말해도 돼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2차나 3차 벡터 물리량을 말할 때나 조금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벡터 물리량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3학년 때 올라가면 신호화 시스템도 배우고 디지털 신호 처리도 배우면서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을 배우면 그때는 벡터가 몇 차가 되냐면 10차 정도가 아니에요. 100차, 1000차, 만차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벡터가. 독립된 정보가 그만큼 많아요. 조금 이따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걸 볼 때마다 요렇게 여러분은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벡터란 무엇이냐? 위치. 왜냐하면 공간에서 위치 정보, 독립된 정보 몇 개? 3개죠. 그래서 위치라든지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전자기력이라든지 또 3학년 때 배울 주파수 성분 등과 같이 공간 및 시간 차원에서 저 전자기력 변이는 공간에 관한 거지만 주파수 성분은 시간에 가는 거거든요. 시간 차원에 따라 서로 독립적인 2개 이상, 2개짜리 이제 처음으로 배워요. 복소수 배우고 2차 벡터 배우는데 2개 이상이니까 몇 개짜리도 나와요? 3개짜리도 나오고 10개짜리도 나오고 100개짜리도 나오고 1000개짜리도 나오고 그렇게 정보량을 갖는 독립적인 정보를 2개 이상 갖는 것을 벡터라고 부르자예요. 이거 내가 이제 한양대학교 와서 온해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줄곧 주창을 하고 내가 책을 썼을 때는 늘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했는데
아직도 시중에는 그렇게 널리 전파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중에 100%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나는 피식 웃어요. 예, 여러분도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벡터가 얼마만큼 개수가 많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복소수 평면이라는 것을 이제 3학년 때 가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라고요. 이게 복소수 평면이라고 그러면 여기 크기 1만한 걸 1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크기 1만 하는 것은 i라고 그랬죠.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익스포넨셜로 표현하면 여기다 j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j0이에요. 1 플러스 j0의 크기가 얼마예요? 1이죠. 여기 1이 있는 거예요. 위상은 얼마예요? 위상은 뭐라고 했어요? x축, 실수축으로부터의 각도라고 그랬잖아요. 각도가 얼마예요 지금은요? 0이죠. 그래서 이거라고요. 이게 복소수예요. 1도 복소수라고요. 자, 이거는요. 이거는 크기가 뭐였죠? 직교좌표로 얘기하면 0 플러스 i예요. 그럼 크기가 얼마예요? 역시 1이죠? 0 그러면 곤란해. 1이에요. 크기가 1.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실수축으로부터 몇 도 나갔죠? 그게 방향이에요. 2분의 파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의 j 2분의 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1 있는 거예요. 1. 그럼 여기는요. 이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은요. 크기가 얼마요? 1이요. 그리고 위상은요? j 아니죠. 여기서부터 가는 건데. 파이요. 오케이. 봐줍시다.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i 대신에 마이너스 i가 될 텐데 이거는 크기가 역시 1이요. 1이요. 그리고 위상은요. 이렇게 갔으니까 j 꼭 써야 돼요. 2분의 3파이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1의 크기의 j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는 뭘까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말해요. 이렇게 돌아가든 이렇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어요. 클럭 와이즈로 가도 되고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가도 되고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가는 걸 우리는 위상이라고 그러고 클럭 와이즈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붙여서 위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요 벡터는 독립적이다. 맞죠? 독립적이죠. 그럼 4개의 독립적인 복소수만 있는 걸까요? 사실 복소수 평면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거는 이렇게 됐었어요. 복소수가 1 플러스 j1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또 극좌표기로 표현하면 뭐가 했습니까? 크기가 얼마예요? 루트 2. 위상은 얼마예요? 2의 j의 위상이요. x축으로 얼마나 갔어요? 2분의 파이는 아니고 4분의 파이. 그죠? 4분의 파이. 자, 그러면 이렇게 도전해 봅시다. 이 벡터랑 독립적이에요? 아니면 종속적이에요? 독립적이죠. 그럼 독립적인 게 4개예요? 5개예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그려서 이게 다 독립적인 복소수예요. 이게 다 독립적인 복소수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말할 때 첫 번째 복소수를 말할 때는 실수축이 있었고 허수축이 있었어요. 2개뿐이 없었죠. 독립적인 걸 2개로 나눴다고요. 두 번째 이걸 2차원 벡터로 할 때는 AX라는 것과 AY라는 것으로 나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1학년에서 배우는 거고 이게 2학년에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예요. 3개의 단위 벡터가 있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여기는 1도 있고 i도 있다. 이렇게 배운 거고요. 여기는 ax, ay, az라는 단위 벡터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고. 자, 이제 3학년은 뭘 배울 건지 아세요? 2의 j 오메가 t라는 걸 배워요. 2의 j 오메가 t라는 건 2의 j
2파이 ft라는 거예요. 주파수라는 개념인데, 자, 아까 뭐 이렇게 나왔던 2분의 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값이 나왔냐면, 요것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요거의 단위는 세크분의 1이에요. 헬스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죠. 근데 그게 세크분의 1이라고. 그럼 세크 곱하기 세크분의 1은 뭐가 돼요? 단위 없어지죠. 단위 없어져. 그럼 2파이가 되든 그게 2분의 1이 됐다면 파이가 되든 또는 그게 4분의 1이 됐다면 여기 나왔던 2분의 파이가 되면 이런 값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복수수잖아요. 그게 독립적인 정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값이든지 이건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연속적인 어떤 값이든지 간에 독립적이라고요. 그러면 3학년 때 가면 몇 차원 벡터를 배우는 거예요? 무한대 차원, n 차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오늘 한꺼번에 다 얘기를 했어요. 복소수 평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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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는 요거하고 요것이 독립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도 독립적, 이것도 독립적이며 이것도 독립적, 이것도 독립적이 다 독립적이다라는 개념 속에 벡터라는 것은 2차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3차원 2학년 때부터는 3차원을 배우는데 요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요. 둘은 쉽게 생각하는데 셋은 무지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둘 아는 사람이 셋을 정복하는 건 쉽게 가야 되는데 이 벡터를 너무 어렵게 저건 더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과목에서는 이거를 공간 벡터라고 부르고 이걸 시간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개념이라는 건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다룬다고요. 벡터로서 공간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다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거의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간이라면 x, y, z가 있고 시간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4차원이라고요. 이거는 공간,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시공간의 벡터로서 어떤 정보라는 게 존재해요. 왜냐하면 전파해 가니까 이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정보가 계속 바뀌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는 1학년 때는 그냥 요거부터 시작을 하고 2학년 때는 요것만 잘라서 요것만 배우고 3학년 때는 요것만 또 잘라서 배우면서 신호처리라는 개념으로 배우는데 실제적으로는 저거를 나중에 여러분 나름대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함수로서 벡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벡터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그 책임 없이 저렇게 쓴 사람들을 우리는 성토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리면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해서 2차원 위치 벡터라는 것을 저렇게 쓰고 직교좌표계, 극좌표계를 쓰는데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화살표를 가지고 벡터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 벡터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을 이으면 전체 벡터가 된다라는 것으로 평행사변형이라는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 요 방향이라는 걸 위상이라고 부르고 위상을 우리는 이제 표현할 때 여기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저렇게 됐을 때는 요거에다가 로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JP라고 쓰는데 이건 복소수라면 이게 그 벡터의 세계로 가면 로 A 로라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직각좌표계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2개를 더 배워서 2학년 때 할 거예요. 원주좌표계라는 게 있고 구면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원주좌표계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요거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제 요걸 이제 이왕 나온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수준에 맞게끔 정의를 한 거고 여기 어디다 써놨었는데 아까 AX를 뭐라고 썼던가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라는 것은 A, 소문자 A에다가 첨자 X를 쓰고 이렇게 써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X축으로의 단위 벡터 이랬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X라는 값이 있어요. 공간마다 X라는 값이 다 있잖아요. X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이런 의미라고 풀었으면 그러면 이거 알겠습니까? A-X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감소하는 방향으로죠. 근데 이렇게는 안 쓰고 우리는 그냥 AX를 디폴트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증가하는 방향 하나면 감소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타난 A로라는 게 있잖아요. A로라는 걸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로 값이 이러면 되잖아요. 다 똑같아지잖아요. 로는 이렇게 써요. 밑에서부터 위로 로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이걸 왜 일부러 이렇게 쓰냐 하면 이걸 써놓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음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X, Y를 기준으로 이렇게 써놓고 이제 공간에 어떤 점이 있어요. 공간에 어떤 점 P점이 있다면 이게 X, Y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좌표점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X 값이 요 X 값이 여기 있잖아요. X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러면 크기가 1인 벡터로면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X 값이 증가하는 게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나 P가 그렇는데 여기 P 프라임이 있어요. X, Y가 또 다른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 점에서 X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는 어떨 것 같아요? 저거랑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같죠. 같다고. 그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AX는 공간의 위치마다 변하지 않는 벡터예요. 편하죠.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이걸 똑같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하고 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는 피를 써요. 시타를 안 쓰고 피를 쓰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요, 요게 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크기와 위상, 방향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수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벡터 그려볼까요? 어떻게 가야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뭐라고요? A로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도 로가 있어요. 여기도 요 점도 요 점이네. 여기도 요렇게 요거를 이제 다른 분필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로가 있어요. 이 로가 하고 이 로는 값이 다르죠. 아까 요 x와 요 x가 다른 값이에요. 그냥 임의의 x라는 개념으로 여기도 x 썼고 여기도 x 썼을 뿐이에요. 요것도 로 값이 다르고 요것도 로 값이 다르잖아요. 로가 있고 p가 있어요. 이게 로고 요게 이번엔 이게 p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p 프라임이라고 해서 로 p 이렇게 쓸 텐데 자, 로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어딜까요? 아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크기가 1인 벡터. 요걸 이번에는 A로라고 써요. 그러면 어때? 이 빨간 거하고 이 파란 거의 벡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안 놀랐어요? AX는 어땠어요? AX라는 거는 위치가 변해도 단위 벡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A로는 위치가 바뀌면
반드시 벡터 단위 벡터 자체도 바뀐다. 예요. 요거 명심하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걸 왜 쓰죠? 왜 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점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요점에 벡터를 이제 표현했을 때 요 벡터잖아요. 요 벡터가 결국 xy라고 표현했을 때는 요렇게 x만큼 갔다가 요렇게 y만큼 간 거잖아요. 요렇게 x만큼 요렇게 y만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의 위치 벡터라고 표시해서 소문자 r로 써요. 그럼 소문자 r로 쓴 거는 ax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x요. ay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y만큼 해서 이렇게 더해준 거란 말이에요. 평행사 변형으로. 그게 위치 벡터예요. 그런데 이 벡터랑 같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있을 테고 이것도 있겠죠. AP도 있겠죠. AP는 뭐라고 정의하면 돼요? phi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벡터.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지는지 아세요? 여긴 로, 여긴 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위치마다 바뀐다고 그랬죠. 위치마다 바뀌는 그 복잡함은 있을지라도 요 위치를 가리킬 때 이거는 안 써도 되는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벡터 물량을 다룰 때 요 성분을 안 쓴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위치를 가리킬 때만큼은 이때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리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 값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로 값이라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그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로고 이렇게 가는 것도 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뀐다고요? A로가 바뀌어요. A로가 그렇다면 뭘 품고 있는 거죠? 그 위치의 정보는 복수수로 따지면 극좌표계로 정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크기가 있고 또 하나 방향이 있죠. 그럼 방향은 지금 어디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이너스로요? 객관식으로 합시다. 로로 들어갔어요? A로로 들어가 버렸어요? A로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A로가 위치마다 바뀐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하나 더 기막힌 것은 이거는 2차원이에요. 2차원. 그런데 3차원, 우리 이제 3차원을 다루려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3차원에서는 이 위치 벡터라는 것이 AX라는 단위 벡터와 AY라는 단위 벡터와 AZ라는 단위 벡터가 하나 더 있겠죠. 그죠? 3차원에서는 동서로 가야 되고 북남으로 가야 되고 또 고저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의 정보를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고 이걸 Z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걸 원주좌표계로 갑니다. 극좌표계 이제 3차원을 원주좌표계라고 하는데 그때는 A로를 쓰고 B는 안 쓰고, 왜냐면 이건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A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뭘 또 쓰냐면 AZ를 또 공이 써요. 이거하고 똑같은 걸 여기다 써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로하고 여기에 Z값, 요 Z랑 요 Z값은 또 같은 값이에요. 요렇게 써서 요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기와 방향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방향에 대한 정보는 단위 벡터, 크기의 단위 벡터로 포함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구면좌표계로 갈 때는 구면좌표계는 어떻게 쓰냐면 AR 쓰고 또 이때는 그 방향 벡터가 두 개 있습니다. 자, 구면좌표계가 우리가 사실은 가장 친밀하게 쓰는 좌표계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의 위치를 말해보세요. 어떻게 말해? 그린위치 천문대로부터 동경 몇 도? 방향이죠. 또 적도로부터 북위
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고정, 그 지오이드 면에서부터 5m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몇 개 나와요? 거기는 크기가 하나뿐이 안 나오잖아. 그죠? 거리 하나에다가 방향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가 하나에다가 방향이 A, B라는 게 여기 썼던 게 또 나오고 A, 시타라는 걸 써요. 그렇지만 위치를 나타낼 때는 이것들이 어디 들어간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정보는 위치를 말할 때만큼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뭐라고만 쓰냐 하면 여기다가는 R이라고만 써요. 이게 위치 벡터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뭐 오늘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요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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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품고 있는 요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 중에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는 위치마다 어떤 위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벡터지만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거는 방향 정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위치마다 바뀌는 벡터다, 단위 벡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언젠가 다시 정리할 테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는 말고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벡터와 복소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소수만 해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복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벡터와 복소수는 이제 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제 2차원까지는 여기까지 왔어요. 3차원 위치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X정보, Y정보, Z정보가 서로 독립적이고 직교적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구한 것이 아까 나왔던 R이라는 것으로 나올 때는 2차원적인 요거. 자 보세요. 요것의 크기를 구할 때는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자 요거의 크기를 구할 때는요.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 크기는 뭐예요? 그냥 R이죠 뭐. 그게 여기 나타난 거예요. R이기도 하고 원주좌표계로 말하면 2개 피타고라스 정리로 크기 구한 거, 이건 3개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크기를 정한 거.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원주좌표계로 하게 되면. 그리고 직각좌표계, 원주좌표계, 구면좌표계를 2학년 때부터 배울 텐데 1학년 때는 그냥 룰루랄랍니다만은 2학년 때는 요 3개를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 크기만 생각해 봅시다. 요 크기. 나머지는요, 방향이라 각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자,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행인 벡터 크기도 같으면 이건 동일한 벡터.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벡터. 이거하고 여기는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이 같은 벡터. 이건 전혀 독립적인 벡터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이 오일러 공식이라는 것이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첫 단추부터 아주 명확하게 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2의 J, B라는 것을 복소수 풀면서 이제 쓰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 B에다가 사인 B가 있는데 코사인 B가 뭐냐 그러면 이게 X축의 값이에요.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값을 로에다가 B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B를 로를 1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크기가 1인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단위원. 그럼 단위원이라고 그러면 요 점의 복수수 값이 얼마예요? 1. 요 점의 복수수 값은요? J. 요 점의 복수수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는요? 마이너스 J. 이런 복소수들이 있는데 복소수 4개만 독립적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독립적이다라고 우리 정리를 했고
그럼 이제 1 플러스 1하고 p라는 값이 있을 때 이것을 xy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x값 이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투영한 요게 x겠죠. 요게 p예요. 그러면 요게 1이에요. 그럼 x는 뭐예요? 코사인, 이게 코사인이죠. 코사인 p죠. 그죠? 허수값은요? 이게 허수값이잖아요. 이거 점점씩 이거 허수값. 그건 뭐예요? 사인 p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x 값은 코사인 p, y 값은 사인 p, 곧 요렇게 생겨먹은 복소수인데 됐죠? 그걸 뭐라고 쓴다고요? 요렇게 쓴다고요. 여기에는 정보 몇 개 있습니까? 정보 2개예요. 크기는 1, 방향은 phi. 여기 정보 몇 개요? 2개. 코사인 phi, 사인 phi. 이게 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오일러 공식이라는 건데 이거 자유자재로 써야 돼.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3학년을 한번 좀 디스해 볼게요. 이번 중간 시험 보면서 1 플러스 2의 코사인 9t를 이걸 우리는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고 그러고 요걸 일방향, 단방향 푸리에 시리즈라고 그러고 요걸 이방향, 양방향 푸리에 시리즈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다고요. 그럼 이제 답은 뭐냐 하면 답은 이거 지우고요.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2의 JP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phi 대신에 마이너스 J 넣어봅시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JP는 코사인 마이너스 P는 코사인 P라고 같죠? 그래서 이건 코사인 P. 사인 마이너스 P는요? 마이너스 사인 P죠. 그래서 마이너스 J 사인 P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더해볼까? 이런 생각 들죠. 더해보면 뭐가 없어져요? 허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2의 코사인 P는 뭐예요? 2의 JP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P죠. 그래서 코사인 P는 뭐라고요? 코사인 P는 이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코사인 P라는 것은 2분의 2의 JP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P예요. 이해됐어요? 그거 한 번에 쓰면 족하지 이걸 2학년 때 까먹고 3학년 때는 시험지에 못 쓴다고요? 그게 참 아쉽죠. 지금부터 정리해서 머릿속에다가 그냥 새겨 넣으세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한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 해봅시다. 마이너스는 뭐가 없어질까요? 이거 없어지겠죠? 그럼 요거 2배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의 J의 사인 P는 2의 JP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P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2의 J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P라는 것은 뭐라고 정해진 것이냐면 2J분의 2의 JP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P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3, 3은 9 하는 9, 9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양방향 푸리에 시리즈로 구해봐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플러스 2 코사인 9t는 뭐라고요? 2분의 2의 j9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9t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1이라는 것은 뭐냐면 2의 j0t예요. 요 앞에 t 앞에 붙은 걸 우리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지금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9짜리가 있고 여기는요 0짜리가 있고 여기는 9짜리가 있죠. 그럼 이거 쓸 때는 뭐라고 쓰는 게 보기가 좋으냐면 요건 상쇄되고 2의 마이너스 j9t 플러스 1 플러스 2의 j9t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저거 쓰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1초도 안 걸리죠. 머릿속에 저게 새겨져 있다면
근데 3학년 33명이거든요. 3학년이라 그런지 33명인데 3학년 중에 저거 맞춘 사람이 10명 될 것 같아? 10명도 안 됐어요. 5명 될 것 같아? 5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번 학기 배운 거 기말 시험 보고 반납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새겨 넣어야 된다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거 3학년 때도 사용하지만 사실 3학년 때까지만 사용하려고 저거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주구장창 여러분이 쓸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정해되고 이렇게 정해된 것들을 사용할 때만큼은 2, 3은 6, 3, 3은 9, 4, 3, 12 뭐 이런 거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팍팍팍 나와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저걸 오일러 공식이라고. 아주 그 유명하고 위대한 수학자 오일러가 만든 공식인데 별것도 아니에요. 저거 요게 아까 그렸던 그 복소수 평면 한 번만 그려보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자, 복소수의 곱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린 그랬죠. 요게 직각좌표로 표현됐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그 극좌표로 표현하면 크기끼리 곱하고 위상끼리 더해주는 게 곱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냥 한쪽만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냐면 한 번 곱해주는 복소수의 개념은 뭐냐면 로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배만큼 증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만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서 곱해주는 거는 크기만큼 곱해주고 위상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을 시킨다라는 개념, 그걸 이해하면 된다. 크기 로베 중폭, 위상 방향은 P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Z3가 로의 2의 J0이니까 로의 2의 J0 여기다 오일러 공식 굳이 접목을 안 시키더라도 해보자고 하면 로의 J0은 코사인 0 플러스 J 사인 0이지요. 그러면 코사인 0만 1이지요. 그래서 1이에요. 이게 실수축에 있는 1이라는 값이라고요. 그럼 1을 곱했어요. 그러면 크기만 로배 증폭하고 회전을 해요, 안 해요? 실수축에 있으니까 회전 없잖아요. 곱하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요거는 크기가 1이니까 증폭은 안 하고 위상만 P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 회전하는 개념으로 이런 거를 장착하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른 거 장착하지 말고. 에? 그걸 장착하고 나면요, 그 공부하는 게 재밌어져요. 쉬워져요. 자, 복소수를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정리한 겁니다. 저렇게 직교좌표계로 나왔을 때 극좌표계로 가는 거는 크기가 뭐냐 하니까 왜 크기를 이렇게 구하느냐? 그거 명확히 해야 된다고요. 왜요? 직교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직교적이다, 독립적이다, 섞이지 않는다. 그게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위상이라는 것은 X하고 Y에서 그 각도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결정된다. 아크탄제 때 X분의 Y로 된다.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요거다라는 것으로 가고 그래서 X는 로 코사인 Phi, Y는 로 사인 Phi로 허수부를 이룬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아니,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이제 몇 가지를 더 해보는 겁니다. J, 저거 뭐라고 읽어요? 0 플러스 J1 이렇게 읽는 거예요. 크기 1, 위상은요? J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2분의 파이만큼 간 거, 그거예요. 요거는요? 크기 2, 위상 똑같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저쪽에 있는 거, 위상은 이렇게 갔으니까 파이,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파이, 크기는 1, 그게 얼른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복소수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돼요. 복소수다. 마이너스 3은요. 극좌표기로 표현하면 크기 3. 위상은요. 마이너스 1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나와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그 주저하다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자.
요것처럼 실수값도 있고 허수값을 있을 때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크기가 결정되고 아크 탄젠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려보세요. 복소수 평면에다가 1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j니까 요 밑으로 내려갔네. 그럼 요렇게 간 거니까 요것도 크기가 1이고 요것도 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계산을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림을 그려봐도 이런 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냥 단번에 안 나오니까 문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요 수식 때문에 수학자가 된 사람들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배우는 요 익스포넨셜 위에 j가 올라가고 파이라는 무리수가 있고 0, 1이라는 이 위대한 수도 있고 복소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는 보통 이렇게 불러요. 보통 수학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이렇게 무리수가 위상으로 올라가고 복소수화해서 거기다 2를 더해줬는데 0이 돼. 0이 돼. 복소수는 곧 벡터다. 벡터는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으로 갈 거고 n차원으로 갈 거고 무한대 차원으로 갈 거다. 그렇게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